우리 속도와 거리는 얘들아 일단 수투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자. 우리 수투에서는 일단 미적분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수직선 운동이거든. 수직선 운동이라는 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것만이야. 근데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평면 운동이에요. 평면 운동이라서 얘는 이제 X축이랑 Y축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어떤 점의 좌표가 두 개잖아.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으니까 이 평면에서의 위치를 표현을 할 때 X랑 Y 둘 다 썼었지. 얘는 그냥 수직선이니까 하나만 썼어도 충분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어려워지고 설명을 완벽하게 하기가 애매해지는 포인트들이 생겼었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준다 치고 그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수직선 운동에서 알고 있었던 게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와.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어? 가속도가 나왔거든. 이걸 모르진 않을 거야. 그럼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걸 가지고 뭐라 그래? 속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속력은 빠르기다 라고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도함수의 활용 맨 뒤에 속도와 가속도 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활용 가서 끝에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 걔는 우리가 뭐다라고 기억을 했어?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를 정적 변위 위치 아직도 위치라고 하는데 변위 위치의 변화량이 나왔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정적분에 활용해서 변위에다가 시작점을 더해주면 그럼 걔가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만 A초부터 B초까지 얼마나 위치가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왔었는데 그 위치식의 뒤에 뭐가 붙어 있었어? 적분상수 C.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버리면 어차피 C 때문에 값을 몰라요. 근데 걔를 정적분을 해버리면 A 넣고 B 넣고 빼는 거니까 그럼 빼다 보니까 적분상수 C가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가 A초부터 B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시작점을 더해주면 걔가 위치야 라고 기억을 하라 그랬거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위치를 물어보거나 또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거 이거 두 가지 유형 말고는 없을 거라 그랬어. 그럼 실제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했냐? 얘는 뭘로 구했지? 넓이. 실제 이동 거리는 넓이였고 위치를 구할 때는 시작점 더한 다음에 변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어. 이게 이제 수투 내용이었지. 봐봐. 그러면 넓이라는 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지. 넓이가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하면 이 속도식이 실제로는 X축 밑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를 몰라요. 밑에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이거의 넓이를 구하자가 실제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넓이를 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절대값이었지. 맞아.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를 구하자. 그게 이제 실제 이동거리다. 그러면 다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속력이라고 했었지. 이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게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변이 더하기 시작점이었고 실제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인데 그 넓이라는 게 결국은 속력을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였거든. 맞지? 봐봐. 미적분 와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나올 게 실제 이동거리를 물어볼 거야. 근데 이제 실제 이동거리라고 하는 게 뒤에 가서 이제 뭐 그냥 말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겠지만은 얘가 이제 곡선의 길이랑도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실제 이동거리 또는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뭘? 속력을 정적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뭐 여기는 T라고 나와 있겠지. 속력을 정적분하면 그게 실제 이동거리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속력을 정적분하면 실제 이동거리야. 속도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그게 실제 이동거리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에서 평면 운동에 대해서 다룰 때 실제 이동거리 또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겠다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야, 속력을 어떻게 구했었는데? 속력을 어떻게 구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위치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X는 FT,
y는 ft에서 이제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었거든. x랑 y 성분이 둘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속도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미분을 해서 f't랑 이거 g라고 해야 되는데 g't랑 이렇게 해서 나타냈었단 말이야. 그지? 다른 말로는 dx dt, dy dt라고도 얘기를 했었어. 요거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거야. 요거를 설명을 할 때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이지. 왜냐면 기하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외우고 가자라고 했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은 어떻게 구했는데? 속력은 요거는 너네 그냥 일단 외우기 쉽게 얘기하자면 뭐 원리 자체도 그렇지만 피타고라스. 요거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에 얘랑 어차피 같은 말이거든. 상관없어. f't를 전체 제곱하고 g't를 전체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 그럼 그게 뭐야? 속력이야. 다시. 또는 이것도 괜찮죠. 얘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dx dt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dy dt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도 역시 속력이 돼. 그러면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어. 속력이 아니지. 실제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는 뭐 하시면 되냐면 A부터 B까지 루트에 F'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G'T의 제곱을 해주시면 걔가 뭐가 될 거라고? 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또는 곡선의 길이가 될 거라고.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딱 평행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위치, 속도, 가속도 미분해서 나오는 걸 누구 모르진 않아. 다 했어? 다 고친 거지? 가도 되겠다. 왜 찝찝하지 보내는 게? 뭔 얘기가 다 말았죠? 그래서 실제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나 이 지금 구조가 그냥 완전히 똑같아.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위치를 미분하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고 주어진 t 값을 집어넣어. 시간을 집어넣으시면 그때 속도가 나올 거고 속력을 알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속도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속도의 크기가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살짝 쓴다.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적분에서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실제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 즉 속력의 정적분을 구했었으니까 여기서도 실제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정적분하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야. 곡선의 길이랑 실제 이동거리랑 이게 왜 같은지가 납득이 되려면 요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이 x랑 y 성분이 각각 있을 거란 말이야. x도 있고 y도 있을 거란 말이지. 시간에 따라서. 그럼 시간에 따라서 x가 움직이는 것과 y가 움직이는 거를 내가 쭉 표시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질 거고 거기다가 내가 숫자를 막 집어넣어. 그럼 점들이 막 찍힐 거 아니야.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평면에서의 그 점의 위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라고 치자. 얘가 점 P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 점 P가 움직이는 이 위치가요. 여기에서 내가 얘네들을 다 쪼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이제 델타 x 뭐 또는 d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델타 y, 여기는 이제 dy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속력이라 그랬거든.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 기하를 배워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싹 다 더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움직인 거리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의 길이 되는 거 맞아? 요거 납득되니? 그럼 결국 뭐 하면 된다? 여기 속력, 여기 속력, 여기 속력, 여기 있는 속력들을 A부터 B까지 전부 다 싹 다 더해버리면 걔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도 되지만 결국은 곡선의 길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건 실제 쟤네 둘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음함수로 나와 있을 때 주로 써요.
음함수로 나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매개 변수나 음함수가 아니죠. 매개 변수로 나와 있을 때 주로 써주면 되고 양함수가 주어질 때도 있거든. 양함수가 주어진다는 게 우리가 그냥 편히 보던 y는 fx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는 그러면은 내가 ft, gt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봐봐. 내가 얘를 매개 변수로 굳이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x를 t라고 놨을 때 y는 뭐가 돼? x가 t면 y는 ft 되는 거 맞니? 맞지? 매개 변수로 양함수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었어? 이거 납득돼? 여기서 약간 느낌이 쎄한 게 혹시 매개 변수, 양함수 이게 뭐지? 이러면은 좀 슬퍼져요. 얘들아, 슬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수. 전 양함수랑 매개 변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빨리 자수해봐. 정말 화가 난다. 정말 즐겁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우리가 그냥 주로 쓰는 게 양함수야. 근데 y를 옆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뭐 여태까지 배웠던 일반형 표현 있죠.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음함수 표현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요거는 양함수예요. y를 넘겨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하잖아. 요런 걸 음함수라 그래. 그럼 매개 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매개체가 되는 변수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봐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그럼 내가 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다른 변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t라고 놓으면 y는 뭐가 될까? x가 t니까 y는 2t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 맞아? 그치? 그럼 내가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t라는 새로운 변수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 관계를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매개 변수고 우리가 요거는 풀다 보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도형들이 있을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뭐가 어찌됐건 얘는 물론 쉬우니까 내가 얘를 양함수로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지. 여기 있는 x를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t 대신에 그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원래 양함수 표현으로 바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함수들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려는 버릇은 버리셔야 되고 필요하면 바꾸면 되긴 하는데 이게 안 바뀌는 문제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이런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양함수를 매개 변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납득이 될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쓴 거야. 그지? 괜찮지?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얘들아 빨리 이거 얘기 좀 해줘야 돼. 속력의 정적분이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야 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동거리라는 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라는 게 결국은 곡선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것도 납득이 될까? 이쪽은 얘들아 빨리. 아니 얘들아 이게 그 모르겠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우관이 알겠냐? 네. 승민이는? 예람이는? 어디가 찝찝해? 그냥 일단 해. 아니 빨리 뭐 얘기를 해줘. 빨리 어쩌다. 유진아 네? 이해돼? 뭐가 문제야? 그 문제가 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부연 설명을 하든 추가 설명을 하든 그냥 넘어가든 하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멍 때려.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춤을 추면서 수업할 수는 없다니까요. 싫어 이 새끼야. 뭐 칠 거예요? 몰라 나도. 아니, 아마도.
아니 여기서 내가 왜 좀 야 여기서 아마존이요? 에버랜드요? 에버랜드가 여기서 왜 나와요? 그 뭐 그 요새 뜨는 애 걔 뭐 광고도 찍은 애 있더만 뭐 소울리스죠? 뭐 젖었다고? 그 물 튀는 애 있잖아. 물 튀어가지고 막 옷 젖는다고 막 하는 애 있던데. 몰라? 여자? 몰라? 혜린아 알겠어? 아니 얘들아 저 답답해 뒤지겠네. 이래놓고선 쌤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지 하지 말고. 그 뭐를 아니 에버랜드 광고를 찍고 얼마 안 돼? 어 나 무성의한 랩을 똑같이 그냥 흘려 보내. 야 근데 진짜 이러면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사실 이거 그냥 한 5분 컷이면 돼 설명하는데 얘들아. 근데 어. 궁금한 게 음. 있는데 얘가 양한테 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에서 갑자기 왜 나왔냐고? 아,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줄 거다. 근데 얘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얘로 줄 때가 있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미분한 다음에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정적분하면 돼 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식이. 그럼 여기에서 FT가 누구고 GT가 누군데 여기서는 그게 지금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양함수가 주어져 있어도 속력을 구할 수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일단 봐봐. 뭐 지금 일단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봐봐. 그래서 그냥 이 얘기야. 다른 변수로 표현을 할 거니까 x를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x를 t라고 놨더니 y는 ft라고 놓고 그랬더니 얘가 지금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됐거든. 그러면 얘를 똑같이 이거 구하는 거에서 x를 미분하고 t를 넣으면 돼. 얘 미분하면 얼마야? 얘 미분하면 얼마야? t 미분하는 거니까 t 미분하면 얼마야? 1이잖아. 얘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t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미분하고 f 프라임 t를 갖다 놓고 루트를 씌우고 제곱 하시면 얘가 a부터 b까지 정적분이 됐을 때 얘가 뭐야? 속력의 정적분이 되는 거야. 실제 이동거리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봐봐. 우리 정적분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정적분은 변수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거든. 변수 내 맘대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나 fxdx나 fsds나 똑같은 얘기라 그랬잖아. 결과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t 대신에 얘를 x로 바꿔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네. 이해돼? 그래서 양함수로 주어져 있다면 그냥 이땐 공식을 뭘 해버리면 돼? 1 더하기 얘 미분하고 제곱한 거에 루트 씌우고 정적분하면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야. 지금 니네가 이해를 했던 나발이든 못했던 간에 이것만 기억하면 여기 있는 문제는 풀어요. 제발 이것만. 뭐? 실제 이동거리와 곡선의 길이는 같은 말이야. 그리고 얘네를 구하기 위해선 뭐 하면 돼? 속력을 정적분하면 돼. 그럼 속력을 정적분한다라는 게 속력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근데 속력이 얘요라는 거는 우리가 미분에서 했던 거죠. 도함수 활용 마지막에서 했던 거야. 아, 얘가 속력이야. 얘를 정적분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양함수로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를 알고 써먹으시면 된다고. 그 외울 공식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을 땐 얘 쓰시면 되고 양함수로 주어져 있을 땐 얘 쓰시면 돼요. 매번 바꿔서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거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일단 큰 틀로 계산은 다 될 거라고. 봐봐. 문제 풀면서 한번 써먹어 보게. I94번 보세요. I94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요. 속도가 얘는 그냥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 얘가 속도래. T가 2분의 파이일 때 위치 구하래. 야, 위치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수투야? 이거 지금 뭐야, 말이 안 나오니? 수투예요? 수투에서 위치 어떻게 구했어?
끝이야? 아까 내가 여기 어디 썼는데 내가 아까. 플러스 시작점. 그치. 시작점 더하기 속도를 정적분인데 원점을 출발해서 2분의 파이일 때까지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2t 마이너스 2 사인 t dt. 이거 계산하면 끝인 거야. 시작점 얼마야? 원점이니까 0이죠. 그럼 이거 그냥 적분하고 더해주시면은 걔가 답이에요.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할까 봤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2t에 2 사인 t니까 얘 그냥 적분합시다. 코사인 2t 적분은 2분의 1에 사인의 2t죠. 빼기 2 사인 t 적분은 플러스 2에 코사인 t로 바뀌죠. 거기다가 2분의 파이랑 0 집어넣으시고 계산하시면 걔가 답이네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되니까 0이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0이에요.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얘가 답이죠. 됐지? 수트랑 똑같았어. 자, 두 번째 I97. 잘 봐봐. 아까 이제 했던 얘기 정리 한번 하면서 같이 볼 거야. 자, X는 어떤 점 P의 위치를 X랑 Y로 줬고요. T 더하기 2 코사인 T가 X의 위치고요. Y의 위치는 루트 3의 사인 T예요. 이거 자체가 위치에 대한 걸 우리가 T로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한 거지. 이거 못 합치잖아, 니네. T는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거를 이제 T는으로 해서 정리, T는으로 해서 정리 해가지고 얘랑 연립하면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코사인의 역함수나 사인의 역함수를 안 배웠어요. 못 배워.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대학교 가면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개변수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양함수로 표현이 안 되거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아무런 상관, 그냥 푸시면 돼요. 어떻게 푼다고? 자, 기억 봐봐. t가 2분의 파일 때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미분하자. 그럼 dx dt는요 1 마이너스 2 코사인 t고요. 얘 미분하시면 dy dt는요 루트 3의 코사인 t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오디오. 코사인티가 사인티. 아, 그러네요. 사인 t, 땡큐. 부호까지 바꿔놓고 코사인을 그대로 쓰고 있었네. 그래서 요거 해놨고, 근데 이제 여기서 t가 몇이래? 2분의 파이일 때, 그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괜찮아.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0. 그래서 그때 속도는요 마이너스 1,0이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그냥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고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미분하고 시간 집어넣어서 속도 구한 거야. 다만 마음에 안 드는 건 좌표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성분으로. 자, 어찌됐건 기억은 됐고, 니은 속도의 크기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거든요. 그럼 속력이 언제 제일 작아요를 물어본 거니까, 그럼 얘가 지금 미분한 거고, 속력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은 루트 얘 제곱한 거 더하기 얘 제곱한 거를 해주시면은 얘가 속력이라고. 그지?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4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 더하기 3 코제곱이 되고요. 코제곱은 1마 4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요거 정리를 해 준 게 루트 4제곱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가 되고요. 이렇게 루트가 되네.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래서 잘 봐. 루트에 쟤는 얼마가 돼? 4마 2의 전체 제곱이 돼요. 까지 괜찮지? 는 얼마야? 4마 2라고 쓰면 욕을 뒤지게 먹어요. 왜? 절대값이어야 돼. 절대값이어야 돼. 제발.
이거 우리 중딩 때 한 거거든. 루트 a의 제곱이랑 루트 a의 제곱이랑은 같지 않아요. 얘는 그냥 a인데 얘는 절대값 a지. 그래서 안의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되고, 아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절대값의 sin t 마이너스 2가 되네 라고 바꿀 수 있겠네. 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거의 솥값이야. 야, 사인의 최대 최소 얼마야? 마일부터 1까지지. 얘 y축으로 이만큼 내린 거지. 몇부터 몇까지야? 마3부터 마1까지지. 근데 거기 절대값이지. 뒤집히네. 최대 얼마? 최소 얼마? 맞아, 틀려? 맞죠? 이해됐지? 그 다음 디귿. 파이에서 2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는 2파이 더하기 2니, 얘들아 이제 그럼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뭐 하라고?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뭐? 속력을 정적분하시면 된다고. 인테그랄 파이부터 2파이까지 사인 t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인데, 우리가 아까 절대값 씌운 거 그래프 살짝 봤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던 앤데 절대값 씌워서 뒤집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최대값은 얼마? 3이었고 아까 최소값은 1이었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는 대충 파악이 되죠. 이해돼? 아까 지금 우리가 이거 뒤집어서 그린 거잖아. 속력 절대값 씌운 그래프. 그지? 속력의 그래프가. 그럼 얘를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적분을 하래. 그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 그냥 절대값 무시하고 정적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 배웠던 거 있지? 삼각함수 정적분에서 한 칸 정적분하면 얼마였죠? 얘들아 우리 배운 거는 써먹자고 이제 한 거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복습 사인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우리가 격자 그리면 이렇게가 한 칸이었잖아. 그치? 요거 정적분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이건 기억하고 있자 그랬지. 그러니까 하면 나와. 근데 매번 하기 귀찮잖아. 그치? 야 그러면은 2 사인 x에서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한 칸 얼마라고? 이렇게 한 칸 얼마라고? 2였어. 사인 2x면 얘는 얼마? 네 쌤. 잠시만요. 사인 2x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게 적분할 수 있는데 귀찮잖아.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자고 했었거든. 전 그 수업을 안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 올려놨어요.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봐봐. 우리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적분을 할 거잖아. 그럼 지금 x축이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을 거거든. 그리고 나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수업 중인데 지금 50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냥 적분하셔도 돼요. 적분하셔도 되는데, 내가 어차피 니은 문제를 풀 때, 니은이 뭐였지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야. 봐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치면 아까 최대 최소가, 이거 지금 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돼. 대략 파악만 되면 사실 푸는데 지장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sin t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니까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지. 그지? 사인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는데 뒤집어 버린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애를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적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y 값들을 합이잖아. 그럼 이거 우리 그냥 여기서부터까지 넓이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의 값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가 얼만데? 1. 여기 얼만데? 1. 그러니까 총 2. 그지? 토탈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 길이가? 파이고 여기는 얼마야? 2지. 여기는 파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2파이 더하기 2다라고 써도 되겠네. 이해돼? 적분하는 것보다는 이게 편할 거 아니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102번. I102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I102번. 곡선이 줬어요. y는 3분의 1의 x 루트 x. y는 3분의 1의 x 루트 x라는 곡선이 있고, 얘를 0부터 12까지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곡선의 길이나 실제 이동 거리나 똑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속력의 몇부터? 0부터 12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던데, 얘가 지금 양함수지, 매개변수로 안 나와 있어. 그럼 공식이 뭐였냐면 1 더하기 제 미분한 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고 정적분하면 된다라 그랬거든. 아까 했던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합시다. y''은 3분의 1에 얘는 x의 2분의 3승이니까 내려주시고 x의 2분의 1승으로 바뀌겠지. 그럼 2분의 1에 x의 2분의 1승이 되고, 얘 제곱하는 거니까 얼마? 4분의 1 x 되지. 요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하는 거는 너네 치환 적분할 거야? 그냥 적분할 거야? 뭐 니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적분도 되지 않아? 얘가 지금 이렇게 놔보면은 2분의 1승인 거거든. 그럼 차수 하나 올리고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에 1 더하기 4분의 1의 x의 2분의 3승이 될 거야, 적분하면. 근데 요 안에 4분의 1이 있어. 그지? 치환 적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 미분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미분을 할 때 이거 미분해서 내리고 안에 거 또 미분해가지고 앞에 뭐 나와? 4분의 1 나올 거잖아.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4를 해주면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적분을 한 결과고요. 여기다가 10이랑 0 넣고 빼시면 돼요. 계산하면은 얘가 3분의 8 곱하기 12 집어넣으면 4의 2분의 3승이니까 2의 3승이라서 또 8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1의 2분의 3승은 1 곱하기 3분의 8. 그럼 64. 3분의 64 이렇게 묶어도 되겠다. 3분의 8 곱하기 8 빼기 1 이렇게 묶어주시면 7, 8에 56. 3분의 56인데 3을 곱하라 그랬어요, L을. 그래서 답은 얼마? 56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식만 일단은 기억을 해놔도 푸는데 지장은 없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적분할 때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에서 좀 쉽게 빨리빨리 하자라고 해서 정리를 했었던 건데, 사실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지? 그냥 적분해서 풀 수 있잖아.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으나 어찌됐건 계산을 줄이는 게 제일 좋겠다가 되겠고, 자, 지금 뭐 하시냐면 여기에 번호 써놓은 거 쭉 푸시고요. 오늘 배운 것만이야. 풀고 그 다음에 안 풀리는 거 내가 모아서 바로바로 풀이해드릴 테니까 지금 풀어보세요.